우리는 언론에서 봐지었던 그리고 이번 주에 계속해서 나왔던 역전세란 위기 그런 거의 위험성으로 그것만 듣고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었는데 그 기준은 여러 가지 명분에 의해서 해소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저에는 지금 전세 매물량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보여진다. 2023년 들면서. 이번 주 유독 역전세란과 관련된 전세 사기와 관련된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전국서 깡통전세 위험. 자, 깡통전세라고 하는 말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거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요.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기 마련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깡통전세라는 것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되게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바꿔놓고 보게 되면 다음에는 깡통전세가 효자 전세로 바뀔 수 있는 갭 투자자 입장에서겠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장기 방향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대위 번제 수조는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게 가장 큰 우려가 될 만한 문제는 역전세란을 직접 맞으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역전세란 중에서 지금 밑에 보게 되면은 서울 빌라도 역전세란 공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서울 빌라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집을 많이 구매를 하고 이것들을 전세로 줬다가 지금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빌라를 구입했던 빌라 왕들도 아파트를 살 상황이 안 되니까 빌라를 싸게 해가지고 전세 갭을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뭔가 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잖아요. 대체 시장이 그래서 위험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역전세라는 공포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이왕이면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시 이제 정부의 대책을 만들어낼 것을 의미하게 되기도 하죠. 밑에 보게 되면은 3월대인 전세금만 3,200억 역대 최대 보증사고 더 터진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무슨 뭐 대책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자꾸 이렇게 굉장히 급박한 얘기로 가고 있죠. 자, LH가 전세 사기 물량 매입, 뭐 피해 세입자 주거권 보장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의 무언가 대책들이 움직여지게 될 거고 대책들이 움직여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게 된다면 시장의 이런 부분들의 분위기는 가라앉게 될 것이고 물론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나중에는 다시 이 부분이 안정화가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투자자의 입장인 거고 또 반면에 이 역전세란을 경험하신 분 입장에서는 다음번에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 상황에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세 사기 피해 확산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와 미추홀구는 올라 이 기사 보면 조금 황당하게 되어 있죠. 자, 전세 차기 피해가 확산되고 전세 빌라가 가격이 떨어지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기사에서는 화성시나 미추홀구 지금 현재 문제가 됐던 동탄이라든지 인천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이 아주 초토화가 됐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른다. 즉 시장에는 양면성이 있어서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회피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는 가지 않아야 된다. 근데 황당하게도 그 문제는 문제이고 또 그 동네에서 어느 지역은 또 움직임이 나타나더라라는 것들이 현재의 모습이기도 시장의 모습이기도 하죠. 또 누군가에는 이렇게 떨어진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받아들이고요. 그 매력적인 가격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삶에서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참 오늘은 저도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심정적으로 보게 되면 전세 사기를 당하시거나 힘드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중에 내 자신이 도움이 될 거를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의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거슬릴 수밖에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들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으면서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가 달라지게 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서구 화성 갭 투자자 최다 세입자는 불안하다. 자, 세입자 측면에서는 그렇다. 근데 투자자 측면에서는 안 그렇다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언급을 살짝 했었지만 그래서 빌라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전세 가격 떨어지고 그 빌라 가격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은 회피하는데 조금 전에 봐보셨던 화성시 미추홀구가 올라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싼 가격은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누군가는 들어오기 만드는 이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라고 하는 것들은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뒤안에 있는 또 다른 양면성의 또 다른 반대 측면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뉴스 기사만 가지고 걱정하고 있죠. 시장은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게끔 마련이고 그 상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시장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정부 또는 언론의 노력들에 의해서 뭔가 발생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신문 기사만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나왔던 신문 기사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사이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었죠. 해소가 되니까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월세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전세로 들어온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 기사 계속 나왔던 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근데 지난 몇 년 전에 전세난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들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모든 전문가들이 언급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들이 있었던 상황에 전세자금 대출도 어느 정도 풀리고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는 상황에 실제 그러면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자, 지금 보고 있는 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서울시장의 전세 매물량입니다. 이게 아실 자료를 가져온 건데요. 두 번째가 경기도 지역이고요. 세 번째가 인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요. 2022년 작년 8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전세 매물이 엄청나게 늘어났었죠. 자, 그런데 세 개 다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어떤 특정 시점을 고점으로 찍고 지금은 오히려 매물들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게 딱 보니까 2022년 12월을 마지막으로 고점 찍고요. 올 상반기부터 지금까지는 전세 매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론에서 봐지었던 그리고 이번 주에 계속해서 나왔던 역전세난과 역전세난 위기 그다음에 그런 거의 위험성으로 그것만 듣고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었는데 그 기준은 여러 가지 명분에 의해서 해소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저에는 지금 전세 매물량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보여진다. 2023년 들면서. 자, 이 부분을 종합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신문기사 하나 두 개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내용과 달리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인정하겠지만 또다시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 하반기에 전세 가격의 움직임을 조금 지켜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이렇게 매물량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전국적으로도 몇 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모든 곳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몇 군데만 가지고 왔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들이 부산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경북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들이 경남 지역입니다. 자, 보게 되면 서울, 경기, 인천의 모습과 달리 부산은 비슷하고요. 경남도 조금 늦었지만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경북은 그 단계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은 경북은 아직은 이 모습이 제가 지금 말했던 모습과는 좀 다른 거기 때문에 회복되려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고 느낌이 오시죠? 자, 그렇다면은 최근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최악의 분위기라고 흘러가고 있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전세 분위기는 그래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불용이 말하는 내용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느끼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봤던 신문기사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관심도가 없어지는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불용이라는 사람이 빠르겠느냐, 여러분이 빠르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을 꾸준히 보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공부와 실력을 늘리는 데는 최고일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분들 쉴 때가 아니다. 투자하러 돌아다니는 그 시기를 지나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될 때다. 지금 그래서 지난주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됐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이 시점에 이것들을 꼼꼼히 찾아보고 정리했을 때 남들보다 한 발 더 빨리 생각해보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투자자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역전세난이 심각하다는데 과거에는 어땠다고요? 과거에도 크게 외부 충격에 의해서 발생했던 요인은 3번의 요인이 있었다.
그 세 번의 요인의 한 번은 IMF 외환위기였고요. 두 번째는 당시의 대출 규제 강화와 카드 대란과 같은 외부 충격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직전에 급등해서 발생되는 물량들의 증가폭이 있었다. 자, 그런데 그 상황과 비슷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금리의 급격한 인상, 그 미국 금리 인상과 같은 외부 충격이 굉장히 있었고 직전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증가되는 폭이 있었다. 근데 이번 장은 아직 모르겠지만 지난 장을 보게 되면 그 직후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급격히 원래대로 천천히 회복되는 게 아니라 급격히 원래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옆에서 보여지신 것처럼 전세 매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럼 가능성이 있겠네. 한 번쯤 지켜보자. 자,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자세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시장을 보는 관점을 알려드리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유튜브에서 해드릴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이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